가진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모충왕 집권체제의 국가를 뜻한다. 그리고 삼국시대를 물어보면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얘기.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견제하는 형태. 그게 두 번째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통일 쪽하고 관련된 통일신화를 남국, 발해를 북국, 18세기 신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해서 남북국 이러는데, 남북 시대의 중요한 정치 특징이 왕권의 합법적 독재, 전제화 이런다고. 그리고 발해사, 그리고 신라 말기, 즉 어떤 나라든지 후기, 말기는 혼란하다.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개혁 세력이 등장한다는 점 한다고. 이거로 대표되는. 내가 이 설명에 합당하게 고에 맞는 문제를 늘어티를 알았어. 대체적으로. 그것이 치사잖아. 그러면 그 중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굳이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늘 필요 없겠다. 저 일부러 넣지는 않았어.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고 필요한 거를 문제를 냈는데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래. 여하튼 고대 정치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둥이야 그게. 그 안에 살들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는 왕의 업적을 좀 알아야 돼. 왕의 업적. 고구려의 왕의 업적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사람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사람들. 백제는 근추고왕, 그리고 무령왕, 성왕 이런 사람들. 신라는 4세 교반의 내무왕, 그리고 6세기에 좀 몰려있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알아야 돼. 자, 문제 9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의 통치 시기. 저 지문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뭐요? 신라 국가 호칭에 관한 얘기지. 새롭게 포함한다 해서 신라라는 글을 쓰는 거. 중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누구요?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라는 사람이지. 지증왕이라는 인물. 이 시기에 백제에는 누가 등장해?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동시에. 자, 그 지증왕. 1.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이건 누구야? 4세 교반 내무왕. 2. 행정구역을 정비하였고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정복사업으로. 오늘날 울릉도 지역. 이건 누구? 지증왕.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그래서 이게 지방관 파견의 역사지. 거기 우산국을 통치하라 해갖고 지방관 파견 이럴 수도 있어. 이건 지증왕 대여. 3. 율령반포 공복제정. 이건 중앙집권 완성기의 모습이지. 누구? 신라로 따지면 법흥왕. 4. 인재양성을 위해서 화랑도를 국가조직화했다. 진흥왕. 그래서 지증왕의 역사에 해당되는 건 2번 문항. 지증왕. 우경으로 유명한 왕이지. 다음 문제 10. 다음에 밑줄 친 이 시기 가야 연맹의 상황. 내가 이걸 문제를 냈는데 밑줄이 안 쳐지더라고. 한만 쳐도 밑줄이 허리 부분으로 가서 쳐져. 밑으로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 대부분 다. 밑줄이 거의 다 없어. 그거 갖고 몇 시간 고민하다가 에이 하고 포기했어. 열 때. 그래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이 시기에 이르러 경상남도 해안지방에서 고분 유적의 수나 규모가 위축된 반면에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많은 고분수가 축조되었고 그 규모가 커졌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문제화할 수 있는데 아까 가야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 이런 적 있지. 해안이란 금관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금관계 김해, 부산 옆에 김해 유명한 왕릉급 대형 무덤이 있어. 대성동이라는 동네. 김해 대성동 지역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내륙 지역이란 대가해를 얘기하는데 대가해란
고령에 거기 지산도이라는 동네, 얀전도이라는 동네 이 얘기야. 4세기경에 4세기 중후반 5세기 초반까지 왕릉급 대형 무덤이 김해지방에서 많이 나와. 근데 5세기 전반에 가니까 김해지방에서는 왕릉급 대형 무덤이 안 나와. 갑자기. 그러더니 5세기 중반 후반에 가니까 5세기 중후반 6세기 전반에 가니까 그 왕릉급 대형 무덤이 가야 지역에서 경상도 고령에서 주로 나와. 그럼 이건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왜? 왜 그렇겠어? 왜? 내륙으로 이동하여 60여 년 만에 망했다. 지리적 폐쇄성 때문에. 이랬지? 그런데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4세기, 5세기 초반까지 부산 옆에 김해지방에 왕릉급 대형 무덤이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5세기 전반에 가니까 왕릉급 대형 무덤이 사라진다. 그런데 가야 지역의 왕릉급 대형 무덤이 5세기 중후반, 6세기에 하니까 경상남도 고령이라는 내륙지방에서 주로 나오더라. 왜 이러느냐? 이건 가야의 무게중심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전기가 연맹체, 후기가 연맹체, 이 소리 아니야.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 이거야.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게 뭐겠냐 하는 얘기. 뭐겠어? 고구려가 공격해서 이러는 거지. 고구려가 공격해서. 그래서 금관가야는 전기가 연맹체가 해체를 당한 거지. 금관가야가 약화된 거야. 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고구려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낙동강 지역 공격이요. 뭐로 할 수 있냐? 고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무덤을 통해서. 그래서 내륙으로 갔는데 망했다. 이러는데 얘기야. 저렇게 문제화할 수도 있다고. 자, 이 밑줄 진식이 가야 이렇게 돼 있어. 1. 해상교통을 이용 이주민의 유입으로 토착 세력이 약화되었다. 해상교통을 이용 이주민이 많이 유입됐대. 그럼 인구가 늘었잖아. 인구가 늘으면 인구는 노동력의 근원 아니야. 그러면 거기 토착 세력으로 약화되었다가 아니라 강화됐지. 인구가 많아지니까 강화돼. 2. 연맹의 세력 범위가 낙동강 유역 일대를 거칠 정도로 확대되었다. 연맹의 세력 범위가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거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건 어느 때냐? 가야연맹제 초기야. 3세기. 김수로왕 때. 김수로왕 때. 3. 연맹 세력권이 재편성되어서 맹주가 금관가에서 대가로 갔다. 이거 맞죠? 4. 연맹 세력이 강화되어서 중앙집권국가로 갔다. 가야는 육가야 연맹제에서 끝났어요. 중앙집권은 못 갔어. 고조선도 중앙집권을 못 가고 연맹에서 끝났어. 고조선도. 고조선은 군장국가에서 출발. 연맹왕국에서 끝났어요. 부여도 연맹왕국에서 끝났고 가야도 연맹왕국에서 끝났고 한다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11번. 다음 가라 비석을 통해서 거기 고구려 비석, 신라 비석 이런데 가는 뭐냐? 중국 땅에 있는 광개토대 왕릉비. 오늘날 중국 땅에 있는. 그리고 다는 검은색 비석이네. 역시 고구려 거. 뭐 480년 장수왕이 세운 충주 고구려비. 둘 다 고구려 비석이죠. 그런데 충주 고구려비만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비석이야. 나하고 라는 신라 비석. 나는 신라 한강유역이니까 뭐요? 북한산비. 추사 김정희가 판독한 거로 유명한. 라는 뭐요? 신라 진우왕 순수비 중에 경상도에 있는 비석. 뭐? 창녕비. 창녕비. 아까 비하가야 정복한 거. 자, 그거에 관한 설명이요. 기억, 가, 광개토대왕릉비.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나가 뭐지? 북한산비.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한강 전역을 확보했음을 알려주는 거야. 한강 상류는 단양적 성비. 한강 하류마저 북한산비. 디귿 다는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음을 알려준다. 고구려가 만주 졸본에서 이 만주 통꽃지역 국내성으로 천도했음을 알려준다. 이건 3세기 AD 3세기 유리왕 펄펄 나는 적개꼬리 하는 황조가로 유명한 유리왕 때 얘기야. 고주몽의 아들.
한참 전 얘기. 전혀 해당사항 없어. 저걸 막게 하려면 뭐요? 어떤 비석이 나와야 돼? 저 충주 고구려비, 즉 고구려의 한강 전역 확보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래 충주 고구려비가 되는 거야. 그래요. 리을 라 가열명의 맹주가 대가열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가열명의 맹주가 대가열로 바뀌었다는 거하고 창량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렇지? 창량비는 대가야 점령의 길목을 여는 거야. 신라가. 전혀 관계 없어. 맞는 건 기역관이에요. 즉 1번이었다. 다음 문제 12. 다음 자리와 관련된 지역.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을 보내서 신라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하고 웅진도독부를 두어 지역이 됐어. 웅진도독부 어디? 웅진 공주지역. 공주지역. 공주와 그 인근 예산 부여 이러면서. 그 뒤는 뭐 그렇고. 즉 공주 이러는데 당나라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당나라의 명장 아주 빼어난 장수가 3명 있어요. 당나라 중국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이 소정방이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설인기. 알지 이 사람도. 연개소문한테 6번 깨진 놈. 예? 중국놈한테는 전설적이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제 사람인데 당나라 절도사 대장군이 된 분 있어. 베트남 파견군 사령관을 하는 누구? 흑지상지. 누구? 중국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당나라 최고 명장 3명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정방이라는 인물이야. 예? 웅진에 관하여 기억 선사시대 사냥을 위해서 주먹도끼를 만드는 구석기인 되는가? 사냥을 위해 주먹도끼를 만드는 구석기인 대한대 공주 돼지 공주석장리 주먹도끼가 경기도 연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러 지역에서 나온다니까. 뒤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밀려 천도를 단행한 백제왕 되는가? 되지. 웅진천도 누구? 문주왕 계로왕 아들. 백제에 계류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계류왕. 이거 못된 놈이야. 그 어부 도미 이렇게 꼬셔갖고 강간하고 그러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도미 부부가 도망가갖고 일본 왕이 됐다잖아. 저 포항에 호미곶 가면 이렇게 연호랑과 세원이 이렇게 있잖아. 도미 안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건 계류왕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475년 하는 왕은 계로왕이고, 이건 달라. 계류왕이 있고, 계로왕이 있어. 여기는 계로왕이야. 계류왕은 별로 첨낼 일 없어.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모를까? 3. 고려 병마사에게 군대 배치 상황을 보고하는 장수. 병마사 그럼 어디요? 평안도와 함경도. 양계 지역이지. 오늘날 평안도 함경도. 병마사 제도를 둔 인물은 고려 성종. 이 병마사 2명이 합의기구를 설치한 건 11세기 초 누구? 현종. 이 현종은 또 이걸 뭐를 해? 국가 회의기구로 바꾸죠. 도병마사 이러면서. 그래서 병마사는 고려 성종, 도병마사는 11세기 현종. 그래. 원래는 전망군 사령관 2명의 회의체야. 이걸 국가가 비상국무회의로 바꾼 거지. 리을 조선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과 교역하는 상인.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과 이랬으니까 어느 지역이요? 두만강. 경원, 경성 이러는데 지역 필요 없고 그냥 두만강 그러면 돼. 공주하고는 관계가 없어. 해당하는 건 기역관이. 기역관이. 즉 1번이. 다음 13번. 다음 자리 밑줄 친 이 지역. 백제가 원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 일천여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고려는 고구려. 백제는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럼 어디 갔어? 여기다가 진평군을 설치했다. 어디요? 백제 근초왕 때 요서, 산둥, 일본 규슈에 이르는 이거와 관련된 사료예요. 어디요? 요서지방, 랴오강 서쪽. 요서지방. 두 번째 집은 처음 백가로서 모든 집,
백가로서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백제라 이름하였다. 진나라 때 구려가 고구려요. 고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이 지역과 진평 두 곳을 차지해야 했다. 어디? 요서. 자, 요서에 관한 얘기야. 요서에 관한. 자, 요서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라야. 약간 어려워. 1. 부여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반농 반목의 생활을 하였다. 어디? 응? 백제는 부여는 요동이에요. 요서까지는 못 갔고 요동이야. 그래서 뽀아이만 바레만 지역에 뭐가 전달되느냐? 새 숭배사상 토테미즘이 부여에 전달돼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거야. 그게 지리산 청학동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지역은 한때 고조선의 세력범이었으며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돼요? 돼요. 고조선의 세력범에는 뭐 요동은 물론 요서 일부까지, 베이징 70야패까지, 중국 베이징 70야패까지 한다고. 그래서 요서에서부터 요동을 거쳐 한반도 북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중국의 산해관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청나라 유명한 심양이라는 데 있어. 심양. 그게 다 그 요서 지방이야. 그게 고조선 세력범이야. 자, 그래서 이건 맞고. 3. 고구려 장수왕이 도읍을 이 지역으로 옮기고. 이건 평양. 4. 신라 진흥왕은 이 지역에 있던 가야를 정복하고 연맹체를 해체시켰다. 이건 고령, 경상남도, 경상도. 그래서 요서 지방에 해당하는 건 1번과 2번. 요서, 요동, 산둥, 이건 중요하다고. 이건 나중에 정리할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14. 다음 가나 시기 사이. 가. 처음 수나라 군대가 요동에 도착했을 때 30만이었다. 어쩌고저쩌고 끝에 수양제가 뭐요? 살수대첩이지. 수양제. 청천강 전투. 612년. 나 소정방이 이끈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 멸망하는 거지. 660년. 백제 의제왕 때. 그러니까 612년, 7세기 초반. 그리고 나는 이 7세기 중반, 660년 백제 멸망. 그 사이 역사. 7세기. 기억. 신라는 당에 군사동맹을 요청하였다. 되는가? 이래서 결국 뭐가 나타나? 나 백제가 망해. 그치요? 예? 왜? 642년 백제 의자왕 때 백제의 의자왕이 명령을 받은 젊은 윤충이라는 장군이 어딜 공격해? 경상도 합청 대성 지역을 공격해. 이러니까 이에 놀래서 648년에 신라가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 처음엔 수나라로 보냈다가 이제 수나라가 망하면서 당나라로 이 김춘추를 보내. 그래서 결국 가서 체결을 맺은 건 고사의 선덕여왕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진덕여왕이 왕일 때 군사동맹을 맺어. 이걸 신라와 당나라 나당 군사동맹 이러지. 그래서 결국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지. 김춘추가. 백제 멸망. 이때는 김춘추가 왕이었지. 무열왕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야. 물어보니 그래서.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의 군사동맹을 요청하였다. 저 대하성 공격 저게 나올 수도 있어. 니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그렇지. 이게 631년부터. 여기는 지금 612년부터 660년 사이에 관한 질문이니까. 디귿 신라는 기벌포, 이제 충남 서천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선명하였다. 이건 이건 신라의 삼국통일이지. 676년. 예? 누구? 당나라 명장 중에 하나는 설인기. 설인기를 만주로 축출하는 거. 한참 뒷얘기야. 리을 신라는 돌궐, 외와 연결하는 연합을 구축했다. 신라는 돌궐, 외와 외와 전통적으로 친한 사회는 어디요? 한반도에서 백제지요.
그러면 신라는 돌궐 외연합하느니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고구려는 이래야지. 돌궐하고 친한 게 고구려예요. 신라는 외와 연합한 적이 없어요. 돌궐하고는 말이 안 되고 돌궐은 만주에 뜬 나라인데 만주에 뜬 나라가 신라가 어떻게 연합을 해? 백제하고 고구려가 놔뒀겠어? 돌궐이 오늘날 투르크 터키야. 그러니까 돌궐 민족의 일부가 고구려 백성이 돼요. 그대로 발해 민족이 되고 그런다고. 전통적으로 돌궐은 고구려 발해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주어가 고구려는 이래야 맞아. 시기고 나발이고 문항 자체가 틀려. 그럼 이걸 시기로 따지면 어떠냐? 6세기 말 7세기 초 십자형의 의 모습이야. 이게 리을은 고구려는 돌궐 그리고 외와 연결하는 중간에 백제가 있고 이건 십자가 형태의 외교다 해서 십자형 외교. 즉 여제동맹 6세기 말 7세기 초 이게 6세기 말 7세기 초.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니은 즉 1번 이래. 다음 문제 15. 삼국 통치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삼국의 지방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이원화되었다. 두 개 체제를 운영했다. 되는가? 아니죠. 정복사업 한강장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되었어. 지방장관이 군사령관이 지방장관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군사령관 욕살이라는 장군이 도지사를 한 거예요. 요거로 사람 죽일 정도 능력이 있지.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사군자, 주인주자를 써서 군주. 원래 군사령관이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 이래야 돼. 이 각 지방의 지방관은 행정관이자 곧 군대 지휘관이다. 이걸 읽어봐도 일어나잖아. 3. 관등제와 관직의 운영은 신분제에 제약을 받는다. 올라가는 상한선이 규제될 정도로. 4. 신라 군주는 이게 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야. 신라 군주는 주 단위 정이라는 부대를 지휘하였고 그 이외에 수도 서울에 중앙군인 서당이라는 군대가 또 있었다. 그렇죠. 틀린 건 1번이다. 다음 16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회의기구.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이걸 뭐라 그래? 제가회의. 모두 제자. 모든 부축장. 이런 뜻인데. 백제는 호암사라는 사찰대 정사함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현재 부여긴 귀안면에 있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 정사함회의. 왕과 함께 5, 6명의 좌평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지. 신라는 큰일 있을 때 반드시 중의, 다수 의견을 따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면 통과하지 못한다. 이게 뭐야? 많은 의견을 화합한다 해서 화백회의. 자, 삼국사에는 회의형. 자, 설명에 대해서 맞는 거. 1. 9년의 지방관 중 선출되었다는 얘기다. 2. 중앙관청의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에 관한 설명이다. 3.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이들이다. 4. 유교정 진영을 수용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다. 해당하는 건 뭐요? 3번. 합의제기고. 문제 17. 가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가란, 그거 어딨냐? 발해, 삼성육부. 나는 발해 정당성. 다는 통일신라의 구주, 9개 도. 나는 통일신라의 중앙군인 구소당. 이렇게 되는데, 틀린 거. 1가, 삼성육부.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렇지. 충인의 자서정의. 지혜신 우사정의. 이런 식으로. 삼성육부 채택은 맞으나 독자적인 운영을 하였다. 2. 나, 발해 정당성.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되죠? 그런데 이 정당성은 회의기구가 아니에요. 의결 집행기구지. 의결을 합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관청이야. 회의기구가 아니고 귀족회의가 아니라고. 정당성은 왕 밑에 있던 의결 집행기관이야. 그 책임자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재상에서 뭐라고 그래? 대내상 이런 거야. 왕은 외교 국방의 전력을 다했거든. 영토 확장의 전력을 다했단 말이야. 국내는 국무총리 시켰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다가 어디냐? 도지사. 장관에는 유력한 호족을 임명하였다. 호족은 신라 하대 등장해. 신라 말. 누구 임명해? 귀족을 임명했지. 부족장 출신의 귀족들. 통일신라도 도독, 발해도 도독이라고 그래. 도지사를
이건 무슨 소리냐? 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거야. 도마토 관리하라. 이게. 삼국통일 했으니까. 행정 기능 강화야. 관리 기능 강화야.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하던 걸 바꾼 거지. 행정관료로.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네. 4. 라가 어딨냐? 구소당. 고구려, 백제, 말갈주까지 포함되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이 한 부대에서 다 만난다 해서 민족 융합책 이렇게 표현한다고. 9개 중앙군. 고구려인들이 싸움을 가장 잘하니까 황금색 깃발 표출해줬어. 통일신라가. 꽃이 나고 황금서당 됐다고. 틀린 건 3번. 다음 문제 18번. 가, 라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삼국통일과 관련된 맞는 거. 기억.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 지역에 도부를 설치하였다. 맞아요?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 지역에 도부를 설치했다. 660년 백제 지역, 웅진, 공주 지역에다 뭐? 웅진도독부. 그렇지. 663년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고구려 지역에다가 안동도부. 이랬어. 틀렸어. 각 지역에 이렇게 설치했어. 니은, 흑치상지 등은 나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돼요? 흑치상지는 아까 당나라 이름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산에서 지금으로. 임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성터가 지금 남아있어. 디귿, 신라는 다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지. 675년 1년 전에 당의 육군을 축출해. 한반도에서 축출해. 이게 당나라 20만 대군이래. 20만 대군 축출. 당나라 장군 이근행이라는 놈이 이끄는 부대. 이래놓고 670년 서린비가 이끄는 당나라 해군 축출을 해요. 이게 기벌포 싸움, 기벌포 전투. 당시 공군은 없으니까 육군 내쫓고 해군 내쫓고 그런다고. 그래서 삼국통일 그런단 말이야. 그 얘기야. 다는 육군 내쫓는 얘기. 그리고 거기 신라는 다에서 즉 해군 기벌포. 리을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의 지원으로 라에서 거점을 마련했다. 맞아요?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의 지원으로 라에서 거점을 마련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고구려 왕족 보장왕의 외족하인 안승을 얘기하는 거지. 황해도 재령 땅 당시 지명으로 한성에서 누구와 함께 고구려 장군 건부장과 함께 부흥운동을 해. 신라가 살살 안승이를 꼬시지. 그래서 안승이가 건부장을 죽여요. 그래서 6만에 가까운 백성을 데리고 백제 땅에다가 위치를 해줘. 익산에다가. 그래서 신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뭐라고 그래? 보덕국. 이러죠. 그 얘기예요. 백제 땅에, 라에. 그래서 기억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 니은. 그렇다고.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19번. 다음 글을 참고로 당시 상황. 누구 얘기? 장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 장보고예요. 이 진짜 장보고 얼굴이야. 표준영정하고는 전혀 달라. 표준영정은 거의 이수신 얼굴이야. 이수신 내지 강감찬. 그 얼굴이니까. 이게 현재 역사학계도 인정하는 장보고 얼굴이에요. 덕수장씨라고 그러는데 이슬람계. 그래서 코가 매부리코야. 이렇게. 코가 이게 내려갔다 이렇게 꺾여. 중동 사람 코가 있거든. 중동 사람 코가 중동이 사막지대라 코가 이렇게 들려있어. 우리나라 사람 같이 코가 들려있으면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코 입구가 막혀요. 그거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코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래야 이게 모래가 막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각이 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코가 내려가는 코. 그걸 매브릭 코라고 그러는데 매브릭 코 형태를 띈다. 이게 완전히 중동식 얼굴 구조예요. 이게 이슬람계 사람. 실제 장비고요. 이게 뭐냐. 중국의 최고 승려가 현장법사라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최고 승려가 원유고 일본의 최고 승려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입법 구당 순례기로 유명한 누구야? 엠린이라는 승려야.
엔린이라는 승려가 일본에 가서 장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22cm짜리 한 요만한 목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목각 인형은 장보 얼굴상. 이게 그거예요. 목각 인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각 인형 얼굴 부분을 확대한 거야. 이게 신라 명신이라고 그래. 지금 신라 이 사람, 일본의 이 사람 신사가 3,000개가 넘어요. 신라 명신이라는 이름에. 그게 결국 장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보에 대한 감사가 있어. 일본 사회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장보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신라 명신, 신라의 이름 있는 귀신 뭐 이러는 거예요. 장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장보고의 얘기인데, 자, 틀린 거예요. 1. 사병을 거느린 지방 세력이 사회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성장하였다. 신라 하대죠. 장보고 활약기 돼요. 2.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귀족 세력이 약화된 때다. 이건 신라 중대야. 하대가 아니고. 3. 골품제에 따른 신분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 때다. 그렇죠. 후고구려가 저 골품제를 없애니까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여전히 골품제가 존재를 해. 4. 해적을 소탕,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장보고 같은.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20번. 다음 불상이 제작된 나라. 도자기를 만든 건데 조그만. 어느 나라요? 발해. 이불병자상.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 이거 이불병자상. 현재 일본에 있어. 자, 그 발해에 관해서 기억. 진대법을 실시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건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니은 말간을 포함한 부서당이라는 군대가 있다. 이건 어느 때라고? 통일신라. 신문왕. 서당이라는 중앙군이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구서당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야. 니을 모주림 천장구주의 굴식돌반무덤. 이게 발해죠. 니을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사회다. 그렇고 발해에 해당하는 건 디귿과리열, 즉 4번이래. 다음 21. 발해왕.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무렵 발해. 이때 발해는 정복활동을 활발히 하여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 이러한 발해 영토 확장에 두려움을 느낀 흑스말갈 부족은 당과 연결. 발해 대항코자 했다. 어느 임금이요? 무왕. 거기 포인트가 북만주 일대. 요거요. 여기 중요해. 발해 무왕이야. 대조영의 아들. 1. 발해의 장문유가 당의 산등반도를 공격한다. 발해 무왕 되는가? 되죠? 732년. 이러기 위해서 사전에 일본과 교류관계를 맺어. 727년에 사신 파견하고 이런다고. 이 발해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흑스말갈과 교류하였다. 흑스말갈과는 대립이에요. 지문에도 나와 있듯이. 3. 발해는 신라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교통로를 마련하였다. 이건 아들인 문왕 때야. 신라도. 무왕이 아니고 문왕 때. 문왕은 주변국가가 다 친선이지. 거란과도 친선, 중국 당나라와도 친선, 일본과도 친선, 신라와도 친선 이랬다고. 4. 발해는 건응이라는 독자연호를 사용 중국과 대등함을 표현하였다. 이건 전성기군주인 누구요? 세울건자 누구요? 선왕이야. 선왕. 전성기군주. 선왕. 세웠다 이게 흥함을. 전성기를 세웠다 이게. 전성기다 이런 뜻이야. 대하발기 후손 선왕은 이게. 그래서 무왕에 해당하는 건 1번 문항이야. 자, 이게 고대 정치사의 장면이야. 다음 사회경제사인데 사회경제사는 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또 중요 개념도 그렇게 안 많고 고대는. 사회사. 첫째, 화백회의. 한반도의 고구려의 제가의 백제의 정사함 신라의 화백회의는 몽땅 권력 조절 기능이야. 왕이 독재하는 걸 막자야. 왕과 귀족간의 권력을 조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회의체 기근데 특히 화백회의는 그중 신석기 유습이다. 이러죠. 다른 데는 다수결인데 신라의 화백회의는 뭐야? 전원일치,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신석시대가 평등사회니까. 그래서 전원일치 채택, 만장일치야. 이게 신석기 유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백회의 중요사항은 권력 조절이에요. 이 화백회에서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해요. 진지왕 같은 왕은 내쫓았다고. 화랑도. 계급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포인트가 이해조절이죠. 이해조절. 이 역시 뭐 신석기 유습이야. 화백회의 화랑도는 공통점이 있어. 첫째, 신석기 유습이라는 점. 신석기 습속이 변형 발전한 거라는 점. 화백회는 신석기 시적회의가 변형 발전한 거로 보는 거야.
화랑도는 원시 청소년 집단이 변형 발전한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이 중요한데 뭐요? 사회 통합 기능이야. 사회 통합 기능. 조절 기능. 사회 통합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왕과 귀족 간에 권력 조절한다. 화백회의. 신분제에 따른 사회 불평불만을 조절하고자 한다. 화랑도. 이런 거죠. 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골품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골품제란 폐쇄적 신분사회를 뜻하고 관등의 상한선을 규제한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장면이지. 그래서 육두품이 열받았다. 이거야. 자, 그와 관련된 밑에 육두품의 움직임 이랬는데, 삼국시대 신라 상대 편의상 상대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은 설계두라는 사람이야. 자기가 능력이 빼어난데 장차관을 못 해먹어요. 육두품인 관계로. 그래서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보여. 골품제의 불만이래. 그래서 당나라로 밀항을 해버리지. 그래서 당나라 관리가 돼요. 그리고 중대육두품. 중대육두품. 왕권 전제와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해. 대표적인 인물 오녀의 아들 설청. 그리고 여기 충주에 살았던 대가야의 강수라는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리고 하대. 신라 하대 육두품. 하대 후기는 사회가 혼란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자. 그래서 개혁 추진 세력을 성장을 해.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유명한 시무십조로 유명한 최치원. 진성여왕 때 올린 건의문. 이게 육두품의 움직임이야. 상대, 중대, 하대. 이러면서 특히 중대 육두품은 왕의 앞잡이 규칙을 한다. 그런데 얘는 실무 책임자, 시랑직을 맡았다. 뭐는 아니고 최고 우두머리인 시중은 아니고 시중이 아닌 시랑직을 맡았다. 육두품은 책임자는 못해. 도지사는 못하고 부지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장관 못하고 뭐 부장관하고 이런 거. 자, 이게 고대 사회사의 장면이야. 그에 따른 문제. 1. 다음 나는 우리 역사 지배 세력에 관한 모습이다. 가에 비해서 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권청의 장관직을 독점하였고 8세 규반 이후 경제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왕이 쟁탈전을 벌였다.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응? 장관직을 독점하였고 시중을 했다. 뭐 이거지. 누구? 진골귀족. 신라 하대는 왕이 계승전쟁에 뛰어들었죠. 진골귀족들.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고 비슷한 부류들끼리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곰전의 혜택을 받은 이들. 누구? 문벌귀족.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진골귀족에서 고려 문벌귀족으로 건너가는 얘기야. 그래서 진골귀족에 비하여 문벌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할 때 그에 합당한 얘기야. 그러니까 문벌귀족에 관한 질문이야. 기억. 지방 호족이 중앙관료가 되었다. 문벌귀족. 돼요? 되죠? 지방 호족이 문벌귀족이 됐다. 돼요? 니은. 신진사대부가 중앙정계에 진출한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이요. 그치? 그러니까 고려 건국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니을. 역관, 환관. 원과 관계를 통하여 출세하였다. 이건 고려 후기 뭐요? 원간섭기에 등장하는 권문세족이야. 문벌귀족이 아니고 권문세족. 니을.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다. 되죠? 이게 대표적인 최치원의 친손자 누구? 최승로가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문벌귀족에 관한 질문이야. 해당하는 것 기억과 리을. 즉 2번이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이 관직에 관하여 이 관직은 일품에 해당하는 표절로 국사를 총괄한다. 마땅한 인물이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 이 관직은 나라의 정치를 맡아 다스리고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직책을 잘 맡아보면 바꾸지 않았다.
구당서, 신당서에 이 직책이 뭐냐? 고구려 우두머리인 뭐요? 대대로죠. 대대로. 평상시 국무총리. 대대로. 일단 유사시는 누가 한다고? 망리지가 하고 있다고. 대대로 해먹어라 하는 대대로요. 자, 1. 조선시대 승정과 유사 역할을 하였다. 승정관은 비서실이에요. 대대로는 국정총괄하는 사람이고. 2.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이 관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건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이 관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뭐요? 집사부? 시중이지. 중시라고 그랬다가 시중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3. 국왕 중심의 귀족 연합 정치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되죠?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래. 왕 중심의 귀족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해. 연합체 형태. 4. 평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건 택도 없는 소리. 맞는 건 3번 문화. 다음 문제 3.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 적절치 않은 한다고. 1. 고구려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에서 백제는 호암사 신라 앞에서 나온 사례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회의칙이고 공통점으로 틀린 거예요. 1. 부족적 전통에서 유래했다. 공통점. 부족적 전통에서 유래했다. 하나가 안 되지. 뭐가? 자, 부족적 전통에서 유래했다. 하나만 되지. 뭐가? 신라 화백회의 하나만 돼. 고구려 제과의 백제의 정사하면 안 돼. 다수결이기 때문에. 신라 화백회의만 만장일치. 고려 도병마사도 초기에 만장일치를 운영을 했어. 고려 도병마사도. 이 귀족의 단결을 굳건히 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렇고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조절 기능이 있고. 4. 왕권이 강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고 왕권이 약한 시기에는 강했고 그런 거예요. 상대성이 있어. 틀린 건 1번 문항. 1번 문항은 신라 화백회에만 해당돼. 만장일치제. 다음 문제 4. 다음은 삼국시대 6세기 말 7세기 초 원광법사가 화랑한테 내려준 글이다. 다음 글을 읽고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서 내린 결론인데 틀린 게 있다. 유명한 6세기 말 7세기 초의 세소고개죠. 원광법사라는 진골 귀족 출신의 승려가. 이 사람이 또 뭐로도 유명하다고? 수나라의 군대 파견 요성서 걸사피로도 유명한 인물이야. 1. 충효를 강조하는 화랑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세소고개. 사군이충 사친이요. 그렇지. 임금에게 충성을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충효. 유교가 강조하는 덕목이야. 2. 왕실 및 귀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함이 숨어있다. 왜? 첫 번째 충이 나온다는 점. 충효. 1번도 2번도 근거는 충효야. 사군이충 사친이요. 3. 불교를 대중화하여 일반 서민의 생활 속에 확산시키고자 했다. 세소국에서는 불교 대중화가 없어요. 이 뒷사람이 원유예요. 그렇지? 이 사람 한참 뒤로 가야 원유가 나와. 이 사람 100년 정도 뒤로 가야 원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유가 나와야 불교 대중화가 나온단 말이야. 예? 전혀 관계없어. 예? 당신은 귀족 종교든 시대래. 불교가. 4. 불교 본연의 가치관만 내세우지 않고 세속사회의 현실 수용하고자 했다. 불교 본연의 가치관, 부처님의 대자대비만 강조한 건 아니다. 그렇지? 임전무태 조항이라든가 이거. 살생임택 조항 이런 거.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5. 신라 화랑. 신라 32대 효소왕 때 어쩌고저쩌고. 화랑이야 화랑. 이 자료를 통해서 화랑의 내용으로 적절한 1. 국가 중대사를 합의제로 결정 왕권을 견제코자 하였다. 이건 뭐요? 화백회에 관한 설명이지. 화랑이 아니고. 예. 2. 부족의 대표들이 모인 형태로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다. 이것도 화백회야. 진지왕을 내쫓았어. 김춘추 할아버지. 3. 귀족으로부터 평민까지 망라되어서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지. 이게 화랑도의 중요 기능이야. 예. 4. 모든 화랑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하였다. 맞아요? 지배층은 한반도 모든 지배층은 다 뭐요? 국역 면제예요. 노동력 징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틀렸어. 노동력 징발당하였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6. 이게 9문제지 아마? 아니네. 8번까지 하고 쉽게.
6. 다음 고대 신분제다. 기역, 귀족, 니은, 평민, 디귿, 천민. 이 얘기요. 자, 맞는 거. 기역. 출신 가문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출신 가문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없었어? 있었지. 철저한 신분제사에. 니은, 평민에 관하여. 자유민이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는 제약받았다. 그렇지. 관직에 못 들어간다는 점. 이런 거. 디귿, 천민. 노비 이외에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이라는 게 있었다. 신량역천은 고려 때 나와요. 고려 때 나와서 조선까지 있는 거야. 신부는 양민이나 역할이 천하다. 이건 고대 때는 신량역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니을. 경리은 뜻은 혈통에 따른 신분 세습이 철저함을 뜻한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다. 이 소리야. 말 바꾸면. 되죠? 맞는 건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3번. 다음 문제 7. 신라 골품제다. 1. 큰 공을 세우면 두품에 관계없이 높은 관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되는가? 관등의 상한선을 규제받아. 설계도가 열받은 거야. 2. 성골, 진골과 6, 5, 4도품의 5단계로 존재한다. 맞아요? 틀렸지? 그렇지? 뭐 6에서부터 1도품까지 4도품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 국사교과서에 있는 건 통일 이후표야. 그래서 신라 사람이 1, 2, 3은 뭐고 4, 5, 6부터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성골, 진골 6, 5, 4, 3, 2, 1 이래서 8개 등급이지. 3. 고대국가 확대 과정에서 족장 재력을 대소에 따라 골품이 정해졌다. 그렇지? 대족장 6도품, 중족장 5도품, 소족장 4도품 이런 식으로 구분했단 말이야. 그 얘기야. 이건 되네. 4. 관리들의 등급, 관등에 따라 관복의 색깔을 달리했으나 뭐 자비청왕 이런 거.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상생활에 철저하게 제한을 뒀지. 보라색 계열, 자색 공복은 못 입어. 일반 평민은. 설사 관등에 들어와도 못 입어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어.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3번 문항. 신라 골품제. 이 골품제가 어느 때 폐지된다고? 후고구려. 고려가 아니고 궁예. 후고구려 때 폐지돼. 후고구려 때. 공무원 등급제. 이 골품제는 공무원 신분제를 배경으로 한 공무원 등급제야. 신분제가 아니고 귀족 평민 천하는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건 공무원 등급제가 폐지된 거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8. 그에 따른 다음 골품 출신 관등 승진의 상한선인 육관등 아찬까지다. 등란이라 불렸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육두품. 6두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1. 설총강수 최추원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고 2. 신라 중대 전쟁왕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드리는 한 애들이다. 그렇고 3. 집사부 시종을 역임하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코자 하였다. 집사부 시종을 연재하면서 집사부 시종을 역임한 사람들은 진골귀족들이에요. 4.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학문 종교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렇죠? 강수, 설총, 그리고 최치원 이런 사람들 승려를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하나예요. 쉬었다가 9번부터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